이게 유튜브에만 계속 얘기해도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고 호전에 대한 이해나 뭐 여러 가지 엄청 바로 잡아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홍익인간에 대한 이해. 제가 당장 제 페북 친구들 보니까 글 쓰고 할 때 벌써 다 반영이 돼요. 몰라 괜찮아나 양심이나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친구들한테 쓰는 글이나 페북에 올리는 글에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냥 페북으로만 친구지 모르는 분들인데 또 그거를 활용해서 주변에 알리고 하는 거 보고는 요즘 시대가 참 이제 이런 맛이 있구나 했어요. 우리가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면 올바른 주장을 전 세계에도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수다 그때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축약한 다음에 제목을 백수 보살도에 미치다 이렇게 해서 하나 올리자고 해가지고 하나 또 올렸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 이렇게 날려보고 저렇게 뭔가 이게 의욕이 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밀란이 일어났으면 이번에는 백수의 난이 일어나야지. 광부 1000만 이상이 백수일걸요? 집에 분명히 노는 사람 몇은 있거든요. 뭐 별다른 난이 아니라 백수들이 모여서 문화혁명을 한번 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제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이에요. 문화혁명을 주도해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4대 성인들인데 다 백수였다. 4대 성인이 백수였어요. 백수가 아니면 그 시간이 안 나요. 문화를 뭐 연구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생계.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원래 돈을 좀 벌던 분인데 크산테펜가 그분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재혼설이 나오는 이유가 애들이 너무 어려요. 소크라테스가 7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애들이 있어요. 아직 못 자라요. 그러니까 생계 활동을 한참 해야 될 나이인데 한 40 이후로 우리가 알기로 생계를 정리해서 친구한테 맡겨서 어떤 일정 수익이나 나게 하고는 자기는 아고라로 뛰어들었어요. 아고라 광장에서 죽치고 있었단 말이죠. 30-40년을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럼 백수죠. 그 시간이 나야 그 연구를 해요. 남들이 다 먹고 살 연구를 할 때 이 양반은 아테네가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라가 돈을 주면 제일 깔끔하겠죠. 백수 아니면 사겠지만 보통 그런 데다 돈을 안 주거든요. 본인이 책임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공자 백수였죠. 다시 돌아다니면서 제발 나 좀 써주라 하고 전국을 돌아왔는데 아무도 안 써줘서 뭐 학원장은 하셨죠.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이제 학원을 차렸죠. 학원을 차려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근데 중요한 사색들은 백수일 때 하지 않았을까요? 맹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백수로 뭐 하신 일이 12제자 모아서 마실 다니면서 설교하고 또 늘 뭐 뭔가 또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리고 또 설교하고 다니고. 부처님도 뭐 돛 닦을 때 다 백수죠. 왕자 자리 버리고 나와서 다 백수죠. 근데 그런 말을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게 철학자는 한가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없으면 사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백수한테 우리 민족이 지금 힘든데 살 길을 백수들이 좀 찾아봐라고 백수만 찾을 일이 아닌데 왜 얘기를 하냐면 한가한 사람이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지금 막 생존 경쟁이 뛰어들어서 지금 당장 먹고 살고 힘들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백수가요 여유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돈은 있어도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어요. 시간하고 돈하고 뭐가 귀하냐 이것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시간도 엄청 귀한 거거든요.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연구를 하시라는 거죠. 일단 그러다 보면 또 돈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양 안 된 거 인욕하고 좋은 데 쓰자 하는 거죠. 예. 시간이 많. 저도 유불선 합이라고 연구할 때 백수였죠. 안 그러면 시간 안 나서 못했을걸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부모님도 너무 걱정하시고 해서 취직에 한번 몰린 적이 있어요. 취직을 안 하면은 안 될 정도로 너무 고민이 생기고 학당 운영이 안 되니까 그때도 고민하다 만 이유가 제가 취직을 해버리면 홍익학당에 전념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싹이 나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빠지면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을 너무나 자기는 알잖아요. 저는 제가 빠져버리면 제가 생계에 뛰어들어 버리면
학당이라는 게 잘하다 말 것 같더라고요. 다 안 해도 저는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고 그냥 버틴 거죠. 어제 명량 영화 보는데 이순신 장군이 고문당하고 백의종군에서 누명 쓰고 심각한 고문당하고 돌아왔더니 배 12척 남았고 민심은 다 그냥 박살이 났고요. 전이가 싸울 의지가 없어요. 백성이건 장수건. 근데 거기서 사실 진짜 도망가고 싶은 상황인데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자기 역량을 알고 지금 일본 못 막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육군으로 합류하라는, 어차피 수군은 의미가 없으니까 육군으로 합류하라는 왕의 명령도 어기면서 버티는 거죠. 내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순신은 알아요. 자기 역량을 아니까. 내가 하면 어디까지 한다는 걸 아니까. 그럼 대신에 목숨을 한번 내놔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 내가 죽을 거 각오하고 싸워서 한번 돌파해보면 일은 어느 정도, 일은 모르는 거다. 미지수다. 그러고 이제 싸우는 그 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그 강도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죠, 저도. 여기서 제가 물러나면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10년 전에 생각해 봤는데도요, 분명히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년 지나고 났는데도 여전히 없잖아요. 그러면 제 확신이 맞았죠. 왜냐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면 보여요. 확신이 생겨요. 이거 10년 가도 이런 거 안 나온다 다 알거든요. 아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이게 무섭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요, 능력 있는 게 책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뒤로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나는 막을 수가 있는데 저걸. 근데 나도 살고 싶은데, 뒤로 빠지고 싶은데 내가 빠지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일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인욕해야 되거든. 인욕바람을 가지고 가서 육바람을 동원해야 돼요. 보살들이 이런 걸 이왕이면 해야 맞겠죠. 저도 다 빠져도 저는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 친구들도 하나둘씩 장가가면서 이제 하나씩 빠져나가는데 저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빠지면 끝나니까. 그래서 한 명이 남는다면 내가 남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다 떠나더라도 나는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살만해진 거죠. 제가 얘기하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때는 제가 얘기하면요, 주변에 있는 몇 명 듣는데 그 몇 명도 열심히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뭐 많이 듣던 얘기니까 이제 지겨운 친구도 있고 안 와닿는 주제도 있고 뭐 사람마다 제 주위에 몇 명밖에 없으니까 그 몇 명 구미에 꼭 맞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누군가는 관심 있을 얘기인데 제가 뭔 말을 하건 그때는 여러 여건이 안 됐어요. 한 명 앉혀놓고 얘기하고 계속 이런 짓을 한 10년은 아니야. 7년을 했죠. 최소 7년. 학당 일고 7년은 이렇게 하니까 7년째 이제 8년째가 되니까 유튜브에 올릴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저 한 7년은 그 말 다 날아갔죠. 7년간 제가 한 얘기는. 지금보다 뒤지지 않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 이제 남아있지라고. 누가 녹음하지도 않고 녹음하라고 강요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한두 명씩 녹음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누군가 녹음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녹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녹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다행이라는 게 그때 말 녹음돼 있으면 그거는 좀 찜찜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또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7년 닦느라. 그러니까 다 신기하죠. 하늘은요 녹음도 안 시켜요. 말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녹음도 안 시켜요. 제가 여러 가지 그거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저 혼자 공부한 게 한 10년 이상 되고 학당 열고 또 지금 거의 10년이 왔으니까 20년 이상을 이렇게 개인 수행도 해보고 조직을 운영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결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많이 느껴지죠. 그런 실전 공부가 아니면 양심이 답이다라고 말을 못해요. 현실에 나가서 답이 안 되는데요. 이론 보살도로는 현실을 못 바꾸잖아요. 실전 보살도 해야지. 온실 속 하초같이 그 안에서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중생이 다 구제될 것 같다. 이걸로 세상 나갔다가 바로 뒤통수 당하고 뺏기고 털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중생이 생각보다 넉넉지 않구나 하고 그러니까 산에서 못 나오시지 않을까요? 큰 뜻은 품으셨겠지만 나가면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일찍이 그런 걸 전 역사도 많이 봤고 철학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자명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도 자명한지는 모른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의문을 내다 보니까요. 역사에서 자료를 많이 뒤졌어요. 진짜로 좋은 뜻 품고 시작했는데 변질돼가는 사연들. 온갖 사연들이 다 있죠. 많이 읽어보다 보니까 간접 체험을 많이 했죠, 저는. 그래서 그냥 이론만 연구해도 안 되고 실전에 바로 쓸 걸 연구하면서 이론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한 걸 많이 느꼈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또 많이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어봤다가 망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진짜 보살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느끼니까 안 망하고 그 뒤로는 가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뭐가 부족하니까 자꾸 하면 망해요. 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도 그냥 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보살도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또 믿었던 분이 알고 보니까 또 그러니까 좀 돌을 많이 닦은 줄 알았더니 아니고 그러니까 남 때문에 또 망하고 그래서 나중에 열받아서 무조건 해도 이게 자력갱생을 해야지 남한테 의지하고 할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믿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공부도 더 하고 남 믿을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뜻을 세우고 해봤더니 답이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실전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육바라밀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이 우주가 알기 때문에 우주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육바라밀인지 바로 실천에 들어가면 현장에서 바로 깨질 육바라밀인지 우주가 왜 모릅니까? 우주를 못 속여요. 그래서 내 영성이 딱 그거예요. 실전 속에서 단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론으로 들으셨더라도 불교 이론 있잖아요. 신의 행증 믿고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본 뒤에야 진짜로 증득을 한다는 요 이론대로 딱 돼요. 지금 어느 단계쯤에 갔는지 각각의 이론들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론이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론으로는 있는데 적용하려면 힘든 것도 있고 실천이 많이 필요한 일도 있고 많죠. 각 진리마다 지금 여러분 각 로고스들마다 여러분한테 힘이 달라요. 요거는 그냥 듣기만 해도 자명해지는데 어떤 거는 해봐야 알 것 같고 좀 찜찜한 게 있고 양심이 답이라는 말을 할 때요 내가 다 해봤더니 진짜 양심이 답이더라는 말하고 양심이 답일 것이다 그런데 진짜 답일까? 이런 상태도 있고 다양하죠. 그게 이제 본인 영성의 수준입니다.